지금 체란한 난초를 가지고 제가 지금 지방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촬영을 못하고요. 일단은 급해서 지인의 난실에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산이 너무 가물어 가지고 이 뿌리들이 너무 형편없이 지금 탈수증이 와 가지고요,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이제 심기는 좀 어렵고, 이 난을 일단은 물에 담궈서 하루 정도 물올림을 좀 해서 난 뿌리가 좀 어느 정도 물을 머금고 활성화 되게끔 해서 분에 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척박하게 탈수가 와 있는 뿌리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사이트를 보니까 연구하신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여기에 이제 포도당을 좀 첨가해 주기 위해서 뭐 설탕도 좀 가미를 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여러 가지 미량 요소가 포함된 아미노산을 이제 좀 더 투입해 주기 위해서 뭐 미온도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 효소도 조금 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식초도 좀 타고, 이렇게 해서 영양소를 고루 이제 이 뿌리에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뭡니까, 보약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담궈 두면 이 뿌리 회복이 쉽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만은 요즘 멀리 내려와 있어서 그렇게 하긴 어렵고요. 일단은 이것을 물올림을 한 하루 정도 해 주어야 이 친구들이 지금 뿌리가 어느 정도 좀 정상적으로 물을 먹고 부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좀 담궈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소독 처리를 바로 하게 되면, 현재 뿌리가 지금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이 또 그 약재를 이 친구들이 또 그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뿌리가 제 기능을 할 때까지 두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살균제와 살충제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물올림 현상을 해주기 위해서 전부 담궜습니다. 그리고 담근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또 동영상을 계속 이어서 찍은 후에 좀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엮어서 그렇게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산지에서 물 올림을 좀 시키자고 겨울철에 탈수가 된 난초들을 제가 물에 담궜습니다. 하루를 담그고 나서 제가 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어제 제가 집에서 다 씻으면서 뿌리를 다 세척을 하면서 미처 촬영을 못했습니다. 촬영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뭐 하루 정도 이렇게 뿌리를 물에 담궈서 충분히 불려서 그동안 겨울을 대비해서 난들이 이제 전부 얼지 않기 위해서 밑으로 물을 내려버리고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탄력이 없죠. 이제 뿌리들도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이제 뭐 탈수 현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겨울 되면은 이제 의식적으로 이 난들이 뿌리에서 물을 많이 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분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뿌리가 통통하게 물을 흡수해서 물올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궈 주라고 했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그 여름에 제가 지난 가을에 촬영을 할 때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이제 2000대 1로 희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독 처리를 한 후에 약간 이제 반건조를 해서 분해 심는 법을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만, 겨울 난초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일단 이 뿌리 자체가 물을 다 내려버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세포질이 좀 쭈글쭈글해 일단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살충제나 살균제 침전을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그 약성이 투입이 돼 가지고 뿌리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 난 자체가 또 그 약성에 대비해서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여름철처럼 그렇게 뭐 곰팡이 균이라든가 세균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 침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정상적으로 식재를 해서 어차피 겨울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충제와 살균제를 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방제를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가급적이면은 이 난초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기 위해서 침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개중에는 침전을 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난을 세척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신문에 말려 있는데요, 왜 신문에 말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요 살짝 이렇게 신문을 이제 들춰보면 이렇게 돼 있죠, 뿌리들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애초에 산에서 내려올 때 뿌리가 굉장히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억지로 이제 분 속에 구겨 넣으려고 하면 이 난 뿌리 자체가 부러지죠. 또박또박 부러져 버리고 또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척한 후에 촉촉할 때 이렇게 신문지로 가볍게 말아서 하룻밤 정도 놔두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심기 좋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상이 되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뿌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분해 식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뿌리를 정리할 때도 이제 겨울철에, 물론 겨울철만이 아니어도 이렇게 산에서 난을 가져오신 후에 뿌리 정리하는 것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산에서 이 친구들이 내려와서 난실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뿌리보다는 어차피 내년 봄에 다시 이 벌브에서 새 뿌리들이 내립니다. 또 신화가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뿌리들을 보면은 좀 분보다 훨씬 길죠. 길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2년생들은 이렇게 뿌리가 매디가 있죠. 마디. 또 이거 참 말에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마디가 있습니다. 마디. 이제 1년 지나고 2년째 다시 생장을 하면서 이런 마디가 생기는데요, 이런 마디를 잘라주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새눈이 형성이 돼서 뿌리가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옆에서 생장점이 사는 경우에는 옆에서 또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여튼 이 뿌리의 데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마디 부분을 잘라준다. 그러면 마디도 없이 또 긴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있네요. 이렇게 긴 뿌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를 잘라야 되냐? 근데 뿌리 자라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아까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차피 분에 안착을 해가지고 새롭게 자기가 삶을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새로운 뿌리를 어차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신데 아무데나 잘라도 됩니다. 뭐 그냥 뭐 이렇게 잘라도 그냥 무리 없습니다. 뭐 꼭 생장점이 아니어도 그냥 자기가 편하게 쉽게 좋게 산채한 난들은 이 정도 그냥 잘라줘도 뭐 별 무리 없이 다 생장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식재하는 방식은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 산채난 기초 다지기라는 영상을 제가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촬영하는 영상은 어찌됐든 간에 뿌리를, 산채난 뿌리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막 잘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벌브 하나에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 3개 정도만 돼도 이렇게 두세 촉이 뭉쳐있는 경우에는 생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살아가는데 불리하다 싶으면 또 새 뿌리를 얼른 더 벌브에서 내리거든요. 이 난초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고 그렇게 힘없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고 튼튼합니다. 특히 야생에서 온 종들은 더욱더 그렇죠.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 심고 난 후에 나머지 살균제나 살충제 처리는 기존 난들과 같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제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또 산채해온 난들을 각 개인별로 제가 특징 있는 난을 산채한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했던 부분과 이어서 계속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산을 다녀와서 식재한 난초들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산에서 온 친구들은 요즘 이제 가물어서 너무 이제 건조해 가지고 뿌리 자체가 거의 탈수가 오다시피
바짝 마른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또 겨울이 되면 이 친구들이 일부러 물내림을 해가지고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포질의 수분을 많이 배출을 해버리죠. 그래서 너무 이제 뿌리들이 탄력이 없이 바짝 말라있는 그런 상태를 산채를 해왔는데요. 일단은 이제 한 3, 4일 정도는 매일 이렇게 오전 일찍 물을 주어서 이 친구들 세포질이 이제 정상적으로 통통하게 원 뿌리의 형태를 갖춰지도록 이렇게 물을 한 3, 4일 정도는 매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과 달리 산채를 해온 난들을 살균제나 살충제, 침전 처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뿌리나 잎이 전부 이제 물내림을 해가지고 탄력이 없이 물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침투성 약제들, 살균제 또는 살충제를 침지를 하게 되면, 사람도 왜 독한 약을 먹으면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기 위해서 간이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난초도 또 같겠죠. 그 약성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뭐 에너지도 부족한 상태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물내림을 했던 난들이 상당히 그 데미지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산채한 난은 살충제나 살균제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이제 전체적인 난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살충제와 살균제를 주거든요. 그때 동일선상에서 놓고 같이 방제를 해도 충분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친구들이 빨리 이제 이 난실에 적응을 해서 뿌리가 통통하게 이제 분환에 활착이 되도록 물은 3, 4일 정도 매일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튼 제가 12월 12일 산채를 해온 난초들인데요. 오늘이 17일입니다. 오늘까지 매일 이렇게 물을 주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난 분들이 말라가는 상황을 보면서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똑같이 살균제 및 살충제 방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산채한 친구들 중에서, 이거 한 손으로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일단 물을 잠그고 좀 이제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렸던 두화나무도 잘 세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두화변 생강은 밭자리에서 가져왔다는 친구들, 이 친구들도 이제 두 친구 합식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기부 쪽이 전부 이렇게 붉은 빛이 납니다. 물론 이제 산반성이 강한 난들이 붉은 빛이 나긴 합니다만은, 의외로 이제 이런 걸 또 홍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홍서 개체는 아니어도 이렇게 약간 이제 부옆에 묻혀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엽록체가 형성이 덜 된 난들이 이렇게 붉은 빛이 납니다. 제가 대박이라고 했던 이 친구도 기부 쪽이 굉장히 붉은 빛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 밭자리의 특성상, 이 같은 밭자리에서 나온 이제 산반인데요, 이 친구도 붉은 빛이 납니다. 이 잎을 제가 안경을 안 쓰고 가물가물 해가지고 몇 번을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산반이 아주 잘 들었습니다. 두화변에 잘 들어있죠. 이 친구도 정말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친구였는데요. 제가 이 친구한테 너무 꽂혀 있는 나머지 이 친구한테 너무 꽂혀 있어 가지고 이 옆에 있는 친구를 좀 소홀히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도 정말 좋은 작품이고 제품이랍니다. 이 친구도 정말 좋은 개체거든요. 두화변에 산반 멋지게 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산반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사실은 보이는 산반보다 더 멋져 보이는 이 친구에 제가 꽂혀 가지고 오늘도 요 난실에 오자마자 이 친구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튼 두화변 그 밭에서 생강근 밭을 만나서 가져온 친구들이 전부 이렇게 좀 승질내고 있는 것처럼 바닥바닥 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품들이 그 산에서 나온 두화변 밭에서 나온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잘 배양을 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이 친구들의 성장 과정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배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